자, 우리 자모비를 실행을 하고요. 자모비에서 우리 04-1.ost.excel을 이렇게 불러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불러 갖고 오는 거는 다 할 수 아시죠? 메뉴에서 오픈해서 여기서 엑셀 값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값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다 해볼 거예요. 골고루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는지, 또 저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한번 다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t테스트 들어가셔서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샘플 t테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무게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무게 1번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 1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hypothesis 테스트입니다. 자, 테스트 밸류가 0이 아니고 우리는 320g을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320g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한 값이 과연 320g인지 테스트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statistics -2.899가 나왔고요. 요게 t 값, 그죠? t 값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1.96, 우리가 조금 전에 이론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면 마이너스 1.98 이렇게 정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p-밸류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노트는 우리가 지금 영구가설이, 우리가 대체가설 또는 영구가설이 이게 뮤가 0이 아닌 것으로 320g이 아니다, 양측 검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 디퍼런스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마이너스 3.557g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스크립티브, 또 디스크립티브 플러스를 눌러주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스크립티브는 기술 통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게 1의 전체 데이터가 102개고요. 평균은 316.4423g 중앙값이고, 표준 편차, 표준 오차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 즉 표본을 중심으로 해서 실내 구간을 구하면 평균이 316g에서 요 사이드, 여기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평균이고요. 여기가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평균하고 중앙값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이 320g이라고 우리가 커트라인 기준을 정해 줬는데 320g보다 아무리 우리가 높게 잡아도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거를,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여기서 구한 표본의 우리가 실내 구간이 요 320g을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가 320g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표본의 값이 요거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면 320g이 아니다, 우리가 요렇게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죠. 그래서 무게 1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316g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316g은 320g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p-밸류 값을 보시면 0.005니까 0.05보다 작아서 320g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우리가 검증할 때는 t-테스트 할 때는 여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통계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지 가정 검증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ssumption check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회귀 분석, 그 SPSS나 이런 분석, SPSS 분석을 보시면 이 가정 검증 체크하는 게 우리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가 SPSS 강의할 때 보면
요걸 어떻게 체크하는지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모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모든 패키지 안에 옵션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가정이 검증이 됩니다. 자, 가정이 알까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원 샘플 t 테스트는 우리가 그룹 하나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나온 그룹이 우리가 구한 이 확률 값이 t 테스트 즉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분석해도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옵션 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멀리티 테스트 또는 QQ 플러스를 보시면 됩니다. 자, 노멀리티 테스트를 보시면 우리가 사피로 윌콕스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노멀리티 테스트의 기본 가정은 이 분포가 정규 분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p-밸류 값을 보면 정규 분포다라고 가정하는 그 값이 0.00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라고 가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영어로도.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값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t분포를 이용해도 된다. t분포를 사용했는데 실제로 가정을 보니까 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했던 t 검정 분석 방법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QQ 플러스의 값을 보시면 이 모든 데이터 값들이 여기 보면은 이 직선에 유사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요 두 개의 값들이 실제로 여기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이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 자체 두 개가 뭔가 이상한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값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요거를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들을 봐야 되는데 이 아웃라이어를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체크를 해주려면은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explanation을 이용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descriptive 그 다음에 무게원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statistics로 가시게 되면 여기 normality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멀리티 이렇게 체크해 주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것처럼 당연히 여기 있는 값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플러스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박스 플러스를 찍어 보시면 우리가 이미 배웠죠. 박스 플러스에 레이블 아웃라이어를 체크해 주게 되면 여기 아웃라이어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데이터와 2번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요걸 수치료적으로 보면 아웃라이어를 이렇게 찍어주면 여기는 여기는 아웃라이어 값이 여기 모두 다 아웃라이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최대 5개까지 뽑아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먼 값으로부터 5개를 출력해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밑에 보면 요 1번, 2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값을 보면 242g, 244g이 나왔네요. 대부분 어느 정도 값들이 높게 나오는데 이 두 개 값이 좀 많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04g입니다. 자, 거의 한 60g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무게를 잘못 쟀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값은 한눈에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거를 해줄지 뭐가 이상한 건지 어느 정도 이상한 건지 이거는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런 아웃라이어들은 제거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제거해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우리 필터 처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예 삭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데이터 들어가서요. 필터 처리해줘서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게 이렇게 해주고요. 무게가 실제로 우리는 250g 이상인 것만 고른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위에 있는 두 개가 이렇게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요 두 개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제거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delete low 해주면 delete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자, 무게가 빠졌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3.087이 나와 있고요. 평균 디퍼런스는 마이너스 2.09, p-밸류 값이 0.003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설명해 줬을 때는 그 아웃라이어가 없는 최종 결과 값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자, 지금은 이제 요게 실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게 노멀리티 테스트에 보면은 p-밸류 값이 두 개를 제거해 줬더니 0.176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가 없이 나왔습니다. 자, 원샘플 t-테스트의 가정은 요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만 검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t-테스트에서 원샘플 t-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 값들을 한번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전체로 다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결과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이퍼티시즈를 320g이라고 바꿔주면은요, p-밸류 값이 여기 무게 1은 우리가 좀 전에 해봤죠. 해봤고, 무게 2, 무게 3, 무게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고려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 디퍼런스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 플러스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밑에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플러스를 보시면 요 값하고 요 값은 320g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320g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값은 320g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요 값도 320g보다 큰 게 나와 있죠. 자, 요 값만 우리가 320g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요 값만 320g, 요렇게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요 값은 320g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요 두 가지 경우는 이렇게 약간 걸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확률값을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보시면 p-밸류 값이 0.0499야 하나는, 또 하나는 0.050입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p-밸류 값이 0.05보다 작은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무게 2번은 0.049이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320g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값이고요. 자, 그런데 무게 3번은 여기 값을 보시는 것처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 값이 보면 0.01g, 0.01g 정도 차이가 나지만 통계적으로는 0.050이기 때문에 320g이다라고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애매하죠.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요 값은 320g이 맞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요. 요 값은 320g이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검증할 때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간혹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하나는 차이가 없고 하나는 차이가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거는 당연히 무게 4번은 p-밸류 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320g이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무게 5번, 6번을 보시면 무게 5번은 훨씬 320g보다 큽니다. 그래서 p-밸류 값이 아니다, 즉 320g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값을 보면은 우리 320g보다 훨씬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양측 검증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만 320g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320g이 기준이고요. 요 양쪽에 있는 요 파란색 선이 320g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임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구한 거는 이미 설명드렸듯이 317g이 나왔고요. p-밸류 값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320g이 아니다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 보시는 요 값은 p-밸류 값이 0.024.
근데 우리가 곱해주면 0.049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요 값을 보시면 미세하지만 그래도 이 커트라인보다 조금이라도 작기 때문에 320g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요 값은 320g 0.054 안에 거의 커트라인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은 320g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320g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은 320g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320g보다 훨씬 더 용량이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를 얘기할 때는 양쪽 사이드로 우리가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근데 뭐 크다 작다, 조금 전에 아이스크림 무게 같은 경우는 320g보다 더 많이 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320g이다 라고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지, 아니면 320g보다 작다라고 가설 검증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연구하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단측 검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측 검정으로 바뀌면 320g보다 작은지를 우리가 검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위쪽으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이 위쪽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고, 320g보다 작은지 이 값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커트라인이 318g, 그 다음에 T값은 마이너스 1.984, 알파 값은 양쪽을 재야 되니까 한쪽은 0.025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값이 만약에 단측 검정으로 바뀌게 되면 기준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 이쪽 측면만, 요 값만 전체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알파 값이 0.005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값이 여기서 이렇게 옮겨지게 되겠죠. 그죠? 단측 검정으로 바뀌게 되면 T값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만큼.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320g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 똑같지만, 아까 전에 요 값은 양측 검정일 때는 0.050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 값이 단측 검정으로 바뀌게 되면 순수하게 이쪽을 무시하기 때문에 원래 값 이쪽 왼쪽으로 값만 따지기 때문에 0.025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P값이 0.05인데 0.02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측 검정으로 바뀌게 되면 이 값은 318g은 320g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결과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검정을 할 때 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가설 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보셨다가 또 나중에 우리가 크다, 작다 요거를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요걸 잘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결론은 내가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쓰셔야 됩니다. 다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 자모비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값을 보시면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포티시즈에서 320g 이다라고 우리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20g보다 작다, 작은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옵션 값이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자, 무게 2번, 무게 3번 전부 다 값이 이렇게 확률 값이 줄어들었죠. 특히 무게 3번 값이 0.0025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값은 320g보다 같다 라고 할 때는 간신히 포함이 됐지만 320g보다 작냐라고 물어볼 때는 작은 값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잘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무게값이 요거는 이제 큰 값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크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나머지는 다 작죠. 크지가 않죠. 마이너스 값들은 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무게 4번은 320g보다 크지 않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딱 중앙값이기 때문에 320g 안에 들어와 있죠. 아마 요 값이 320g보다 기준보다 크냐라고 하면 요 값만 우리가 0.05보다 낮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보시면 무게 5번만 0.001이 나왔죠. 그래서 요 값만 P값이 320g보다 크다. 여기 보시면 큰 거 값에는 무게 5번만 해당이 되고요. 작으냐라고 했을 때는 작은 값에는 1번, 2번, 3번, 6번이 작은 값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P값이 0.05보다 작은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지 틀린지를 보면 같냐라고 같지 않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6번 이렇게 총 4개가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320g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는 같냐 틀리냐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런 것처럼 미세한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크다 작다 또는 우리가 목적 자체가 크다 작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라고 그러면 이 목적 자체가 그러면 크다 작다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멀리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크다 작다에 대한 기본 가정은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게 1, 2, 3, 4, 5, 6에 대해서 우리 여기 보시면 노멀리티 테스트를 해볼게요. 해보면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 6번은 우리가 노멀리티 테스트 했는데도 걸리네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여기서 문제 1번에서 했을 때 특정한 값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5번은 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멀리티 테스트 QQ 플러스를 한번 보시면 5번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5번 데이터 보면 양쪽으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웃라이어들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죠. 뭐 한두 개 정도면 제거를 해줄지 말지 고려를 해야 되지만 데이터가 작거나 또는 아웃라이어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t-테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할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마 다 t-테스트로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6번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습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 1, 2, 3, 4, 5번은 정규 분포 즉 t-테스트를 가정해도 되기 때문에 노멀리티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가 검증이 돼서 t-테스트를 분석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우리 무게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멀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가정 검증에서 이게 걸렸기 때문에 이 t-테스트 말고 다른 걸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무게 6번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무게 5번까지가 되겠죠. 자, 무게 6번은 우리가 비모스 통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안에 있습니다. 자, t-테스트, 원샘플 t-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값에 보시면 이 스튜던트 값, 요게 스튜던트 t-테스트를 돌린 값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거를 디폴트로 가정하고 돌렸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6번은 우리 노멀리티 테스트에서 보시면 t-테스트가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t-테스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 안에 윌콕슨 랭크 테스트, 비모스 통계 분석일 때도 값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체크해 주면 윌콕슨 랭크 테스트는 우리가 정규 분포 확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의 확률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무게 6번은 우리가 스튜던트 t-테스트 값에 이 값을 보는 게 아니고 노멀리티가 우리가 그 검증이 가정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비모수, 즉 정규분포 가정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윌콕슨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p-밸류 값이 0.001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무게 6번도 우리가 QQ 플러스를 디스크립티브 요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값만 이렇게 나오네요. 노멀리티 테스트에서.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17g 해서 차이가 320g이 아니다라는 기본 가정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스튜던트 t-테스트 정규분포라고 가정한 쓸 때 그 결과값하고 윌콕슨 테스트를 돌렸을 때의 결과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예, 그런데 유사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잘 고민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노멀리티 테스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분석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웃라이어가 뭐 한두 개 정도 된다 그러면 제거를 해 주셔서 우리가 정규분포로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되고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제거해 주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 비모스 통계 분석을 이용을 해서 돌려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때 여러 가지 값들에 대해서 다양한 값들을 우리가 쭉 해봤습니다. 이럴 때 저럴 때 우리가 쭉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차이가 없을 때, 즉 차이가 있고 없고 다 해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측 검정일 때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자, 이 값들을 그냥 쭉 나열해 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통계 분석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쓸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 요약해서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쓰는 거를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저장을 해 봅시다. 저장을 먼저 해야 되니까 세이브 해주고요. 자, 0405OST 저장을 하시고 저장이 됐으면 이제 보고서 쓰는 방법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통계 분석을 정리할 수 있는 표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 표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표와 이 표에 대한 설명을 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먼저 무게 1번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적어주냐면 지 대하값 점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무게 평균을 적어주시고요. 표본 평균은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발표한 파인트의 무게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무게죠. 보다 통계적으로 그죠?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유의하다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하게 적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값 또는 p-밸류 값 두 개를 동시에 적어줍니다.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계 분석할 때는 T값과 p값을 같이 표기를 해줍니다. 자, 표에는 무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T값, 그 다음에 P값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차이가 없게 나왔다. 우리 무게 4번이겠죠?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인트의 무게와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해주고요. T값, 그 다음에 P값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모스 통계 분석으로 돌리게 되면 제일 앞에 먼저 비모스 통계 분석을 돌렸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피로 테스트를 한 결과 이렇게 정규분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써주시고요. 그래서 비모스 통계 분석인 윌콕슨 랭크 테스트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앞에 써주시고요. 그 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평균은 317, 그 다음에 중앙값을 이렇게 추가로 적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윌콕슨 랭크 테스트 값 자체가 중앙값을 그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값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과 중앙값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값, 여기는 T값이 아니고 윌콕슨 테스트 값을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을 써주고요. P-value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